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 우리 사무실의 자랑 홍영기 변호사님 같이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사건 많이 하다 보면 좀 많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주로 많이 힘들어요? 일회인분들께서 이제 사건 진행하시면서 상대방 서면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막 내가 뭐 이거 다 거짓말이다, 모든 게 거짓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걱정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그런 위로를 해드리고 다시 이제 일회인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서면을 쓰는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이 뭐 힘들면서도 보람된 작업들. 맞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이제 사건을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의뢰인의 마음을 다독이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우리 변호사도 사람인데 이 의뢰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면 우리도 같이 힘들거든. 같이 힘들었는데 사실 좀 서로서로 응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의뢰인들 응원하고 또 의뢰인들도 변호사를 이해하고 서로 이제 공감하고 존중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사건인데 잘 되는 사건이죠. 이인철, 홍영기 변호사의 성공 사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이에요? 그 의뢰인 분께서 해외에서 직장을 거주하시면서 해외에 계신 분이죠. 해외 직장에 나가 계셨고 그다음에 아내분과 자녀는 이제 한국에 계시면서 해외에서 선임을 하셔서 이혼을 청구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구나. 그 소위 말하는 뭐 일종의 기러기 부부죠. 근데 왜 이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의뢰인 분께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어렵게 버신 돈을 다 이제 이체를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보니까는 남는 게 없다. 빚도 그렇죠. 갚지도 못했고, 뭐 아파트가 생기지도 않았고, 내가 번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된 건지 상대방에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말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원하시는 사건인데. 근데 상대방은 이혼을 원했어요? 아니면 원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이혼 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주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혼 사유가 또 명확하지는 않고 굉장히 또 어려운 사건인데, 특히 상대방 아내분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이혼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사건은 좀 어려운 사건이다. 과연 이혼이 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걱정을 많이 했던 사건인데 다행히 또 이혼 됐습니다. 원고가 원하는 대로요. 자, 실제로 볼까요? 서울가정법원이고요. 원고 남편이시죠? 소송뒤에 법원이 담당해서 홍영기 변호사님. 자, 결과를 보면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혼이 나왔어요. 이제 다른 이제 사유도 물론 있는데. 자, 근데 이 재판부도 굉장히 잘하는 재판부네요. 꼼꼼하게.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잘하는 재판부가 있었다 했는데 이 재판부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재판부가 굉장히 잘했는지를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판결문이거든요. 어쨌든 판사는 판결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재판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판결문이 어떻게 이제 나왔느냐. 굉장히 근데 이 재판부는 판결문을 잘 쓰는 것 같아요. 단독인데 이 판사님 판결문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쓰네요. 각주까지도 아주 그냥 잘 달고, 그래서 당사자가 참 수긍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방도 아마 수긍을 했을 거예요. 본인이 왜 이혼을 이제 해야만 하는지 수긍을 하는 게 이게 사실 명판사거든요. 판결문에 의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던 한쪽은 좋게 나오고 한쪽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양 당사자 수긍하게 하는 게 사실 저는 명판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판결문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근데 하여튼 재판부는 이 부부가 파탄이 됐다고 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파탄이 됐다고 본 사유가 뭔가요, 이유가? 파탄이 된 사유는 저희가 이제 뭐 해명을 요구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느냐 이런 거 요구했을 때 상대방은 이런 거 요구를 들어주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부부로서 당연히 그런 용처를 밝혔어야 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회피하기만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회피하기만 하였다. 따라서 부부간의 신뢰가 금이 갔고 혼인이 파탄되었다. 이런 사유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일방의 잘못이라고 본 건 아니죠? 예, 뭐 저희도 서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피고 모두에게 이혼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통 법원에서는 이제 짤막하게 다른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고 피고 다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혼인이 파탄돼서 쌍방이 교체사 이렇게 이제 짧게 이제 설명하는데 이 재판은 보세요. 원고의 잘못 구체적으로 뭐 하나 둘 셋 몇 개 이렇게 딱 하고 또 피고의 잘못 1번 2번 뭐 이렇게 딱 한꺼번에 해가지고 와, 굉장히 꼼꼼하게 잘 쓰셨네요. 이거 보고 당사자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상대방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좀 수긍을 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잘하는 판결 같아요. 저는 실제로 말씀드렸죠. 이렇게
판사님이 훌륭한 판결 내리면 우리가 뭐 판사님한테 기도 찾아가서 뭐 잘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하나 방법이 있다고 했죠. 무슨 방법이 있어요? 예, 그 서울지방변호사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에서 그렇죠. 좋은 평가를 그렇죠. 좀 법관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정말로 이분은 훌륭한 판사입니다. 하면 법관 평가부에 이제 우수 이제 법관. 그렇지 않다 그럴 경우에 또 이제 반대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훌륭한 판사님은 판결 받으면 꼭 뭘 해야 된다? 법관평가부에 우수 법관으로 이제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탄 사유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이제 기재를 하셨고, 또 지난번에도 이런 판결이 있었는데 이 면접 교섭에 대해서도 또 꼼꼼하게 이렇게 판결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별지까지 해가지고 자, 일정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일방 당사자가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면접 교섭할 것이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재하게 하고, 그다음에 방법, 구체적인 방법, 협조 의무까지 이렇게 항을 나눠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잘 내린 판사님의 판결 같습니다. 자, 훌륭한 판결이니까 우리가 한번 박수 한번 해서. 참,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의뢰인한테 이 판결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 우리 변호사들도 굉장히 또 좋죠. 이렇게 해서 결과가 잘 나왔구나, 이렇게 해서 결과가 안 나왔구나, 판결이 자세하면 우리 변호사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도 결과가 잘 나와서 의뢰인분이 또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홍 이사님이 어떤 감사액을 보내주셨는지 읽어주시겠어요? 네,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홍현기 변호사님 노력해주신 덕분에 승소하게 되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처음 이혼 소송을 알아보러 여기저기 법률사무소에 문의할 때마다 뚜렷한 증거가 없고 단순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은 쉽지 않다는 선뜻 수용해주는 곳이 없었는데 이인철 변호사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사건을 맡아주신 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님이신 홍현기 변호사님은 기본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면을 간결하게 가다듬어 포인트를 잘 잡아주셨고 문의에 대한 빠른 피드백과 항상 겸손하고 친절한 자세로 대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1년 의뢰인. 박수! 의뢰인분한테 감사액을 이렇게 받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시고 또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다른 의뢰인분들한테도 이런 점을 더 잘해드리면 이걸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접 대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라든지 뭐 인터넷, 이메일로 주고받는데 이 소통이 굉장히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전화도 쉽지 않고. 그렇죠, 해외에 있으니까. 해외에 계셔서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그 무료 통화 할 수 있어서 그렇죠. 이제 무료 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수시로 주고받고 또 뭐 시차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차 같은 거 계산을 해서 연락드리고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홍 변호사님 예를 들어서 뭐 근데 뭐 또 퇴근하거나 그 후에도 카톡 같은 거 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 뭐 힘들지 않았어요? 뭐 힘들긴 하였는데 그래도 이제 의뢰인분께서는 그때만 이제 연락이 가능하시니까 제가 해외에 계신 분들이랑 소통할 때 시간 맞춰서 뭐 저희가 밤이어도 소통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해외 사건을 홍 변호사님이 자주 좀 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표 변호사 입장에서 또 우리 변호사님들도 어쨌든 뭐 개인 또 사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 이후엔 또 쉬셔야 되는데 또 의뢰인이 또 급하게 또 연락하다 보면은 제가 또 약간 좀 미안하기도 해요. 우리 변호사님 또 쉬셔야 되는데 또 의뢰인하고도 통화도 하고 또 일을 또 하셔야 되니까 또 굉장히 또 미안하게 상대하고 또 홍 변호사님 또 흔쾌하게 또 도와주시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2022년에도 사건이 잘 끝나가지고 의뢰인 또 감사액을 또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철, 홍영기의 성공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